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법인의 비리와 부실 운영으로 충남에서도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폐교 이후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서 흉물로 변해가는 대학들을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개의 대학들이 잇따라 문을 닫는 사태가 불가피한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의 몫이 될 거란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교비 부정집행과 교원 채용 부당 등 사학 비리로 폐교한 논산시 연산면 한민대학교입니다. 학교 본관에는 배움의 기회를 느닷없이 박탈당한 280여 명 재학생들이 남긴 절규와도 같은 낙서들이 벽면 이곳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10개 학과 외에 10개의 부설연구소도 모두 문을 닫은 채 이곳저곳 유리창이 깨지고 기물이 나뒹구는 을씨년스런 모습입니다. 1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학 부지와 4개 동의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흉물로 변해 지역사회의 골칫덩입니다. 공공기관 내지는 기업에서 연수원을 이렇게 활용하길 바랬는데 교육법상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미정미정하는 사이에 한 10여 년이 흐른 겁니다. 사학비리로 폐교된 서남대 아산 캠퍼스도 2018학년도에 14개 학과 984명이 재학 중인 상태에서 폐교돼 후유증이 여전합니다. 20만 제곱미터 면적의 캠퍼스에는 지상 10층과 13층 건물 2개 동이 세워져 있고 건축이 중단된 건물도 한 동이 있어 흉물스러운 모습입니다. 감정가 289억 원으로 3번의 공매가 모두 유찰되면서 100억 원대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충남연구원이 최근 연구 결과 막대한 지자체 예산 수반 사업밖에 활용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21번 국도와 39번 국도 변에 위치해 충남 전체의 행정연수원이나 생활치료센터, 공공형 전원주택 부지로서의 개발이 매우 적합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 지원 제한 등 대학 구조 조정의 칼바람 속에 향후 2, 3년 내 전국적으로 70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넓은 부지와 대형 건물 여러 동을 갖춘 대학이 폐교할 경우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로서는 막대한 예산 수반 사업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 상권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폐교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청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각 당 후보자를 결정하는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전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성효 예비후보가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낙선자에 대한 당의 공천 배제 방침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쳐 선거구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지사 경선구도 역시 원내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던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이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표적 배제 처리하고 공정경선 실시하라! 박성효 전 대전시장 지지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동일 선거구 3번 이상 낙선자에 대한 공천 배제 방침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민선 사기 대전시장을 지냈고 2010년부터 다시 출마했는데 2014년과 2018년엔 세월호 참사와 탄핵 정국 속에 낙선한 바 있습니다. 국회를 찾은 박성효 전 시장은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자신만 해당되는 전례 없는 기준을 내세워 경선에서 배제하려 한다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부당하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하는 3선 낙선자에 대한 공천 배제 조항은 반드시 수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 전 시장은 공천 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 대전시장 선거 전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전이 유력했던 김태흠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충남지사 경선 구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충청 지역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직접 김 의원을 만나 설득했고 김 의원은 내일까지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당을 위해 봉사시키는 거 잘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좀 충남 선거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 김기현 선배 이어서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생각을 했는데. 김 의원이 충남지사에 도전할 경우 단일 후보 추대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박찬우, 김동완 전 의원과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 기존 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진통이 우려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1,858명으로 어제보다 8,000명 넘게 줄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전날보다 2,400명 줄어든 4,5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따져도 전주보다 13.4% 줄면서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의 신규 확진자 수도 5,642명으로 전날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지만 13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626명이 됐습니다. 세종에서도 전날보다 300명 넘게 감소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630명을 기록했고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해수로 이제 3년째를 맞는 코로나19 사태, 감염이 의심되고 신속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활동을 중단하고 검사를 받는 게 이제 온 국민의 상식이 됐죠. 그런데 대전의 한 대형 고속버스 업체가 신속검사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온 운전기사에게 승객을 태운 채 운행을 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료들과 숙소 생활을 하며 시외버스를 모는 운전기사 A씨. 지난 19일 버스를 몰던 중 기침과 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느껴지자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목에서 기관지 자체에서 따끔따끔하니 코로나 증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영업소에다 전화를 했어요. 운행 후 터미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A씨는 다음 운행을 바꾸기 위해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교대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장이 교대하면 안 되는 거지. 저기 내일 올라오면 내가 사람 올려보낼게 여기서. 내일 아침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데요. 결국 A씨는 승객들을 태우고 한 차례 운행을 더 한 뒤에서야 보건소에 갈 수 있었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아 일주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숙소 생활을 하던 동료뿐 아니라 자신의 버스를 뒤이어몬 기사까지 추가로 확진된 상황에서 A씨는 회사의 안일한 대처가 화날 따름입니다. 손님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해서 운송해야 할 여객버스가 방역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또한 기사 승무원이 걸렸다고도 회사에 보고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회사 측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기사를 교체하는 게 매뉴얼이라고 밝혔지만 취재진이 A씨의 사례를 되묻자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일단 거리상 멀어서 시간도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그냥 끌고 내려오라고 한 것 같아요. 느슨한 고속버스 업체의 방역 조치에 버스 기사들과 시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조 씨가 이별 통보만을 이유로 즉각 기획한 범죄를 신속하게 실행한 뒤 피해자 구호 조치나 자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23년형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지난 1월 10일 밤 마트에서 미리 구매한 흉기를 들고 천안시 서북구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국내 최장 보령 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월 30일 새벽
보령 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를 시속 50km가량 초과해 시속 120km 속도로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살 A씨와 동네 선배 2명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해저터널 안에서 2km씩 3차례에 걸쳐 상대방을 바꿔 자동차 경주를 벌였으며 바닷속으로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삼아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에선 지난 3월에도 차량을 후진해 기념사진을 찍고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리는 등 위험한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오토바이 배달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배달 오토바이로 무법천지인데요. 교통사고로 배달 노동자들이 숨지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TJB는 3차례에 걸쳐 실태와 해법은 없는지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이수복 기자가 배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대로변을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출발한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65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난달 4일과 17일에도 대전에서 이 같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더 숨졌고 올해 석 달 동안 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최근 5년 사이 4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돼 배달업계가 커지면서 배달기사 사망자도 2017년 2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는 배달 오토바이 무법지대입니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지만 배달 오토바이들이 꺼리낌 없이 활보하고 교통법규를 비웃듯 신호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이 배달기사를 적발하지만 이건 행정처분으로 벌점이 10점이 대감 부과가 되고요. 범칙금 4만 원 부과됩니다. 적발된 기사는 알 수 없는 변명만 들어놓습니다. 지하에 배달 끝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3주간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불법 유턴, 인도 돌진, 신호 위반, 횡단보도 운전 등으로 적발한 오토바이만 100여 건. 대전 지역 배달 대행 업체 22곳을 돌며 계도 활동을 벌여보기도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 전부 앱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가 단속한다 하면 바로 전파가 돼가지고 아주 씨가 마릅니다. 그래가지고서 단속하기 어렵고. 오늘도 계속되는 배달 오토바이의 고개 운전에 운전자 안전은 물론 시민들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번 달 대전에서 2개 단지 2,900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대전에서는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대덕구 엘리프 송천 더파크 799가구가 분양되고 동구 천동 리더스시티 오블록 2,135가구 가운데 1,194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모종동의 아산 벨코어 스위첸 299가구가 분양 예정됐습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 내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500명에게 말동무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시범 보급합니다. 로봇은 대전 시민들에게 친숙한 꿈돌이, 꿈순이 모양으로 제작됐고 인형 안에는 AI 음성인식 기술이 탑재돼 있어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족들이 돌봄 대상자의 생활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우울증 등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는 6개월간 효과를 살펴본 뒤 말동무 로봇을 통한 비대면 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묘소 이장후 분실했다. 미국 미술관에서 소재를 확인해 25년 만에 돌려받은 조선 후기 문신 이기하의 묘지석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